자, 오늘 우리가 2D 캠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밀린 기능사 예제를 모델링해서 기능사 캠을 내고 2D 캠 원하시는 걸 내시고, 지금 이제 G54, G59까지 워크 좌표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코드만 보여주기보다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연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공유 폴더에 보시면 바이스와 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이스와 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 바이스 있는 요곳에다가 저장을 해서 어셈블리로 이제 먼저 만들어서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같은 폴더에 있어야 다른 데 옮겨가도 이제 에러가 안 나니까, 바이스가 있는 폴더에다가 현재 오늘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넣어보고, 이 상태에서 이번 주에 좀 오락가락 했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얘 밑으로 바로 치구를 이렇게 어셈블리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얘는 이제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최상위 개체는 자동 고정입니다.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같은 폴더에 있는 어셈블리, 그리고 얘도 사실은 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지금 보시면 저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바꿔 놓을게요. 좀 전에 캠에서는 우리는 여기 소재를 할 때 자동 블럭을 냈습니다. 자동 블럭. 근데 자동 블럭은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서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요번에는 잠깐 모델링에 가서 얘를 소재를 이렇게 모서리로 찍어가지고 위쪽으로 0에서부터 오늘 한 24, 23 이렇게 1mm 큰 소재를 없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투명화 시켜서 가져가겠습니다. 이 소재를 줄을 제의해서 선반처럼 이렇게 투명화 시켜서 가져가고, 자, 이것을 캠을 쳤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G55는 하면서 이제 만들 것이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소재가 아까 자동 블럭이 아니고 지오메트리로 이 투명한 소재다. 그러면 계산만 한번 하면 끝입니다.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크기는 똑같다 이거죠. 자동 블럭과 계산만 한번 하면은 공정이 끝나고, 저는 얘를 어셈블리를 할 건데, 자, 컴포넌트 추가해가지고 먼저 어셈블리 본체를 집어넣고 얘 하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컴퓨터 진행이 안 되더라도 쭉 참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이스 본체를 넣어서 얘를 소재를 감췄으니까 약간 이동해 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하실 거는 원점을 얘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물렸을 때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여기에 물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 구속 조건, 그리고 접촉에서 잠깐 소재를 잠깐 감추겠습니다. 소재는 나중에 어차피 감춰야 되니까 숨기고, 스케치를 숨겨버렸네요. 숨기고, 자, 구속 조건 접촉으로 원점의 맞은편에 있는 면과 요 바이스 블럭의 면을 일단은 일치를 시키고,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이제 이면이 이렇게 맞아는 쳤는데 좀 삐딱해졌네, 그죠? 제가 좀 돌려놓고, 어쨌든 얘들이 이제 완전 구속이 될 때까지 좀 작업을,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나요? 돌려놓고, 어쨌든 요 바닥이 다시
접촉으로 이 바닥과 이 바닥. 나중에는 우리가 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바이스 요 블럭을 고쳐갖고 밑으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3D 할 때는.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는 2대2로, 이런 걸 하시면서 어셈블리 복습도 하시고, NX는 대부분의 것들이 나중에는 어셈블리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셈블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바이스는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얘는, 잘못 물렸네, 그죠? 잘못. 지금 제가 원래 물리려고 하면은 XYZ가 여기에 오도록 물리려고 했는데 잘못 물렸으니까 이쪽을 접촉시켰어야 되는데 엉뚱한 접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따로 떼고 이럴 필요는 없이 자, 잘못 접촉된 부분을 삭제하고 자, 접촉이 원점의 이면이죠. 이면이랑 2대2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면이랑 지금 이제 잘 안 맞기 때문에 중심이나 이런 거를 약간 꺼놓고 꺼놨습니다. 중심을 좀 일단 꺼놓고 다시 해야 될까요? 삭제. 일단은 원점 위치는 맞아졌고 다시 2대2로 제가 핑계를 댄다면은 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야 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할 때마다 하면은 계속 오류가 생깁니다. 뭔가 100% 헛손질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계속 그걸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선이 보이는 게 싫다 그러시면 후속 조건이 화면에 표시가 안 되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되면 되니까 이런 원점도 만약에 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데 가서 데이텀 좌표계를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림 그릴 때 좌표에 ZC 이런 거는 W 하면은 없어지니까 어쨌든 여기가 원점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제품인 자, 새 컴포넌트 추가해가지고 반대편 조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약간 비슷하게 좀 돌려놓은 상태에서 물론 돌리지 않아도 구속 조건을 주면 되지만 돌려놓은 상태에서 어제 뒤에 분들이 이거 구속하는데 얘기했었죠. 저는 이 조의 접촉을 이렇게 죽지 요 높이와 바이스 요 높이를 먼저 놓고 역시 이제 2대2로 가운데로 잘못 찍은 하나는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다시 리셋하고 자 중심으로 이쪽 면과 제가 밥 때문입니다. 밥 때문에 자 이거 하나 둘 2대2로 이 면이 안 잡히죠. 자 잠깐 이 면과 이 면을 잡았습니다. 적용 그리고 접촉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시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치구를 넣는 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캠을 하면서 이렇게 치구를 넣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은 남들 못하는 걸 또 해야 좀 본때가 나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마련되어 있다. 좀 이따 기계 얹힐 텐데 자 저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캠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치구를 넣는데 똑같습니다. 얘는 지금 있으나 없으나 한 겁니다. 얘는 있으나 없으나 쟤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캠이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이렇게 가공이 되고 그래서 뭐 가공을 할 때 일부 얘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이런 가공 방법으로 어쨌든 얘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따지고 못따기는 이제 안쪽으로 표가 나겠죠. 요거를 내가 하나를 이쪽에 세트로 더 만들어서 장비에 앉히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간격을 제가 해보니까 너무 벌리니까 베드가 작다는 에러가 자꾸 나옵니다. 베드가 작다. 그래서 자, 요 어셈블리인 상태에서 제가 요 밑에 보시면 요런 건 있습니다. 점, 원통, 블럭, 평면 이런 건 있는데 물론 모델링에 가서 평면을 만들어 오셔도 되고
요 밑에서 또는 위에서 평면을 골라가지고 제가 좀 좁게 딱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이 안 찍히는 거는 반드시 전체 어셈블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탑다운 방식 할 때 배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측면을 찍어서 한 100mm 정도. 예, 그래서 여기 가까울수록 나중에 에러가 안 생깁니다.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100mm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mm 정도 50을 한번 해볼까요? 50. 50은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 가까운 건 일단 100mm 해보겠습니다. 100mm. 100mm 정도로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예. 어제 이거는 배우셨죠? 편집의 개체 이동에 이 물체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이건 배우신 겁니다. 이 물체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지금 요거만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건 요거만 되는데 우리는 어제 요걸 눌러놓고 복사를 200 해볼까요? 200, 300 해야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250 또 여기서 더 가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복사하는 건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어셈블리 통째로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의 자 컴포넌트에서 자 대칭 어셈블리 전체 어셈블리 또는 선택한 거를 대칭시킨다. 그래서 평면을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상자가 뜨면 다음하고 나는 자 이 물체와 이 물체와 얘가 지금 선택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최상위 개체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최상위 개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됩니다. 컴포넌트라서 얘는 컴포넌트 좀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음 해가지고 이거 대칭 평면으로 반대편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 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인데 요건 100인데 여기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물론 재보면 알겠지만 물론 예, 자로 한번 재볼까요? 뭐 자로 잰다면 그 길이가 두 군데 거리가 두 군데 재는 거네요. 근데 요 지점과 요 지점 일단 재본 다음에 삐딱해서 안 되겠네요. 삐딱해서 40쯤 되려나요? 그리고 이런 이 삐딱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세 군데 재는 투영 거리로 방향은 여기 보면 옆방향 41.2네요. 41.2 그래서 길이는 한 군데 재는 것이고 거리는 두 군데 재는 것이고 투영 거리는 방향을 일직선으로 세 군데 재는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 41.2를 맞춰가지고 옮기려니까 귀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물론 계산하면은 41.2 100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편집에 개체 이동해가지고 요 놈을 찍어서 요 놈을 이렇게 찍어서 아까 그 숫자를 이용하려면은 요 화살표를 찍어가지고 100 더하기 41.2 하면 원래는 100 더하기 안 됐나요? 200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잠깐 제가 오류를 방금 요거 하면 요까지 딱 하겠네요. 요까지 그죠? 요까지. 자 그래서 다시 컨트롤 T 해가지고 이번에는 컨트롤 T 자꾸 해봐야 이게 요령이 생깁니다. 요 놈을 찍어서 원본 복사가 돼 있을 때 요 화살표를 찍어서 결국은 200 더하기 41.2도 두 번 해야 되겠네 그죠? 41.2 더하기 41.2 이렇게 하면 왜 근데 중간에 안 갈까요? 제가 잘못 제가 이게 41.2를 여기서 여기까지 41.2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중심인 35 정도가 또 더 가야 되네 그죠? 35 정도가. 근데 어쨌든 귀찮다 이겁니다. 귀찮다. 산수가 귀찮으니까 막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얘를 찍고 다시 컨트롤 T 해가지고 이 위치가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찍고 복사가 돼 있을 때 드래그 해가지고 진작이랄 거면 여기로 가져가서 그냥 중간쯤에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컴포넌트를 했으면 어셈블리로 같이 되고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캠에 가가지고 자 지오사는 지금도 맞다 이겁니다. 빨리 돌려볼게요. 지오사는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맞습니다. 근데 2D로 보면은 이제 지구가 안 보입니다. 지오사는 맞다. 요거 지오를 할 건데 이제 얘를 복사
복사 바로 붙여넣기. 이걸 이름을 G5로 바꾸고 저도 다시 한번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치구 남바를 1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건 제가 또 실수 하나인 것이 얘를 이리로 옮겨갈 때 같이 갔나 모르겠습니다. 솔리드 바디를 보면 소재도 같이 복사해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저희 아들 말로는 에바네요. 에바. 에바가 무슨 뜻이죠? 에바 무슨 뜻이죠? 잘못됐단 말인가요? 우리 아들 뭐만 하면 에바네 에바 있었는데 어쨌든 컨트롤 T 해가지고 얘도 똑같은 데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서 구속 조건을 해가지고 중간에 복사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이게 딱딱 맞춰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걸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 더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얘를 제가 계산만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 얘도 현재는 이쪽을 가공하는 애다 이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새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어제 중간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 G54 쪽을 가공하는 애다 이겁니다. 세팅 자체가 이름만 G55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G55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쪽을 세팅하는 거죠. 이 소재의 제일 위에서부터 Z 방향으로 마이너스 1mm는 여기가 이제 G55의 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처럼 원점도 바꿔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캠에서는 원래는 이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G55의 원점을 여기로 이제 잡았을 때 G55의 파트와 소재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고 G54 거니까 파트 모두 재선택하겠다. 오른쪽 바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안에 거. 좀 이해되시죠?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자, 소재 재선택하겠다. G54 거니까 G55의 밖에 소재 확인. 그럼 얘만 바꿔가지고 작업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베이스 밀링하고 면을 찍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왼쪽 물체 것들을 다 지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은 왼쪽의 물체 것들을 지정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택 영역이나 선으로 잡아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소재는 감춰놔도 되고 오른쪽 것으로 다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려고 하면. 그럼 선생님 G54, G5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요 하면은 원래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미 코드상으로는 끝난 거였습니다. 끝난 거. 이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정 더블 클릭해서 이거 지우면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Shift 클릭으로 니 아니고 요 위쪽이다. 그리고 계산하면 끝입니다. 계산을 일일이 하기 싫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가공이 된 걸 받고 컴퓨터 좀 더 빠르면 더 쉽게 느껴지겠는데 자, 플래너 밀도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요 소재 크기를 잡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 소재 크기가 아니고 모두 재선택 우측에 있는 이 면이 소재 크기다. 근데 바닥은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같은 높이니까 따로 안 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위에도 같은 높이 상면까지 칠 거니까 바닥은 별도로 지정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의 위치만 바꾸면 되겠네요. 스팟들이 그리고 저쪽에는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해가지고 이게 기존의 점은 지우겠습니까? 지우고 여기서 3mm 위에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3mm 위에 요 점 잡고 잘못 윗면이 없죠? 없으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윗면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기 씨가 당해봤겠지만 면으로 하니까 사라지죠. 이럴 때는 평면으로 요 윗면에 대해서 제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로 센터 드릴을 하는가 보고 지금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자 팩드릴링에서도 구멍의 위치를 원래 거 없애겠다 얘. 자, 이 구멍의 중심인데 윗면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가 평면으로 윗면이다. 제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면은 저는 어차피 Z25까지 팔 거니까 안 쓸 거다 이겁니다. 안 쓸 것이다. 그래서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까지
가공이 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확인. 그래서 뭐 남아있는 5개 마저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저쪽에 윤곽과 포켓을 가공하는 부분이네, 그죠? Shift 클릭으로 저는 보면서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선택해서 가공을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해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남들한테 되게 좀 멋있는 캠을 선보일 수가 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트 경계도 이쪽 게 아니고 모두 재선택하고 면으로 구멍 무시해가지고 우측 면을 찍어서 확인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요게 윤곽 정삭이었죠. 윤곽 정삭. 시작점 이런 거는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되고, 자, 안쪽에 포켓을 정삭하는 부분을 여기 안쪽이 아니고 모두 재선택. 여기에서 구멍 무시하고 요 부분이다. 지금 6개면 6개 다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코드로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거꾸로 됐으니까 밖으로 돌고 있죠. 내부 외부를 바꿔주고 계산을 하면 되겠고, 2개 남았습니다. 이건 정상인가 맞겠네, 그죠?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잘못됐겠네요. 비절삭이동에 이제 구멍을 낸 부분을 찾아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준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은 다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될 점 이건 안 찍었었네요. 찍었었네요. 안 찍었었네요. 자, 여기를 다시 중간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중간으로 들어와라. 뭐 어쨌든 직선으로 들어와라 바꾸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 안쪽에 있는 이중 포켓 지점이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건데 다 지우고, 선으로 하고 면으로 하고 다 이게 외부였죠. 외부로 구멍 무시하고 요 면을 찍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안에 물체가 없으니까 됐고, 마지막 못따기도 들어가서 G54 쪽에 무엇을 선택해놨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제 모두 재선택해서 이제 G55 쪽에 그 윗면을 선택해서 돼 있나 보죠. 일단 확인하고 한번 나갔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값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바깥쪽 내부이고 스톡 1이고, 다시 전 나가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안쪽 스톡이고 1이고 외부. 지금 왜 나갔다 들어가면 안에서 되는데 할 수 있겠는지 해보니까 값이 자꾸 날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G5 쪽에 못따기를 하고, 그럼 일단은 지금 바이스가 이렇게 2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평면이 멋있어 보이면 나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할 때도 약간 남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는 사실적 음영 처리 같은 게 해놓으면 좀 약간 원근감도 주고 하니까 좀 모양을 잘 볼 수 있고, 위에서 자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할 때 순서가 여기서는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프로그램 순서뷰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있죠. 프로그램 순서뷰 가서 요게 지금 못따기니까 공구 교환하고 있는 요 작업들을 아쉽지만 수동으로 스팟 드릴, 팩 드릴, 아쉽지만 좀 수동으로입니다. 예, 베이스 플래너 프로파일 하나, 둘, 이름이 다 비슷해서 셋, 아니면 요거를 뭐 G55로 붙여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G54, G55의 공정을 최적화시켰고,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해보려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기계는 없지만 기계 시뮬레이션은 됩니다. 대신에 이때 기계 시뮬레이션 하면 그게 없습니다. 코드 시뮬레이션이 없습니다. 기계를 안 넣기 때문에, 환환 기계다 이런 걸 안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은지를 3D 재료 제거 체크해보고
좀 좋으면 좋겠는데 플레이해서 역시 가공이 안 되네요. 예. 요번 주는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왜 이게 안 나오는가 하는 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면 좋겠고 다른 버전을 쓰고 괜찮을 것 같고 두 군데를 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공을 하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시고 얘가 방금 뒤쪽에서부터 가공하네 그죠? 뭐 그런 것도 고치고 싶으면은 고치시면 됩니다. 가공을 하고 이게 뭐 다 됐다 치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기계 공급위에서 내가 원한다면 또는 뭐 나중에 사축 오축 기계라도 원한다면 내가 기계를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자 밀 이렇게 환학 3축 밀리미터 우리가 쓰는 기계 얘가 제일 똑같습니다. 제일 기초 기계와 얘를 넣을 때 다른 걸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잘 맞더라 이겁니다. 하트 장착 연결해서 자 지금 찍는 요 위치는 베드의 중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전체 어셈블리에서 왼쪽 밑에 있는 요 좀 뭡니까 이거 좀 찍어서 바이스를 찍어서 중간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딱 맞춰가져야 되고 비슷하게 가져야 되고 요가 가운 중간인데 지금 중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중간에 찍으면 얘가 베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얘가 베드 안으로 손잡이가 그래서 약간 뒤쪽을 중간으로 찍고 확인 3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배우는데 지금 한 2-3시간 이렇게 걸리고 있지만 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보고 뭔가 하나 삐끗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 지금 그러니까 실수가 크지 않는 순서대로 이제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계를 넣었으니까 다시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전체를 생성해가지고 계산을 새로 하고 계산을 다 새로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원점을 보고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또 기계 공급 뷰에서 이 공급 배열이 내가 만든 대로 되어 있는가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전체를 이렇게 기계를 돌리실 때는 자 우리가 기계 코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이 기계 코드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 코드 시뮬레이션 하면 상세 정보에 가보면 이 위치에 있는 포스트를 써가지고 G코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 위치를 찾아가 보면 저는 어제 우리 그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UGS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NX 7.5에 MACH에 리소스에 라이브러리에 머신에 인스톨드 머신에서 우리가 1번 기계니까 1번 기계에 환학 포스트 프로세서의 환학용 이게 지금 요 파일 4개가 실제로 요 컨트롤러에 G코드를 띄워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설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테스트 해보니까 이 이름 그대로 내가 쓰는 포스트를 여기 넣어가지고 덮어 쓰니까 나중에 원본이 필요해서 안 되겠고 원본을 따로 보관해두고 똑같은 이름으로 놔두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미쯔비시 REV3으로 놔둔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일단 또 제리적으로 해볼까요? 이상 없이 이렇게 잠깐 멈춰보면 우리가 쓰는 포스트 파일은 made by 최복윤, 복윤채 이렇게 나오는 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G54 코드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드를 보면서 지금 이건 아니죠, 보세요. 바이스가 안 움직이는데 자, 그죠? 설정을 안 한 거는 저게 재밌으면 저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워크피스 여기서 지구를 설정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저를 선택했네요. 이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왼쪽 놈 가공할 때는 왼쪽만 오른쪽 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전체를, 안에 부속품까지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걸 깜빡했네요. 생성해두고,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구 있는 부분에서 베드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치구들을 몽땅, 자, 요 워크피스에서 측면으로 보시면서 몽땅 이렇게, 소재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선택을 해서, 이 정도면은 성공적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아까 밥을 가서 기운이 빠지는데 되겠나 이랬는데, 이 정도면은 크게 뭐 무리 없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기능을, 또는 제가 내일이라도 퇴사를 하고 딴 데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딴 데 가가지고 뭐 당신 캠 좀 할 줄 압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까 요거 하나 소재를 보여주고 막 기능사 캠을 하기보다는 뭐 평소 뭐 이렇게 캠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선생님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나중에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만드실 때 이런 캠들을 지금 G54 쪽 가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게 좀 가공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도 아마 준호 씨는 그때 됐으니까 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하고 네, 뭐 안 하셔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분들도 요게 이제 저는 이번 주에는 계속 가공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때 지금 보는 게 그래픽이 예쁘네 이거보다도 이제 이 코드를 보는 거죠. 코드. 요 코드에 따라서 밑에 장비와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는가. 지금 G54에 대해서 X-22로 가고, 자, Z100으로 가고, M9에 하고, 다시 G5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G54와 G55를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공구가 내려오게 되면, 또 좀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Alt, Enter 해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왼쪽에 컨트롤러 같은 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F3번 하면은 접힙니다. 그럼 이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한반 개강하는데 그 반 학생들 오면은 초반에 제가 첫날 들어가면 아침에 슬 켜놓고 뭐 추석 부른다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게 뭡니까 하면은 이게 뭐 캠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했던 작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실제 가공할 때는 단지 코드만 F3번 단에서 코드만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 순서비에서 빼시면 끝이다. 기계 세팅하면 끝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자, 요까지 지금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6개를 깔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컨테이너형 된 대형 장비를 또 꺼내가지고, 뭐 밑에는 대형 장비가 없지만 어제 6번인가가 대형 장비였습니까? 대형 장비를 꺼내서, 이게 아니었네요. 5번. 5번이었을까요? 5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네. 컨테이너형 대형 장비인데, 뭐, 여러 개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뭐, 이 베드 위에 쫙 깔아가지고, 뭐, 10개든 12개든 해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얘는 이제 오축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제 오축 기계를 실제로 뭐라 그러면 어디 가서 배울 수는 없지만, 뭐 선생님들도 어디 배울 데가 없습니다. 오축 기계 뭐 만져볼 데가 없다 보니까 배울 수는 없지만, 이제 캠 프로그램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한번 잠깐 봤지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동작 미리 보기를 가지고 이 기계에 대해서 X, Y, Z 축으로 움직여 본다거나, 내가 실제로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 본다거나, 이런 건 월요일날 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짝이 필요 없으면 문짝 숨기고, 뭐 벽이 필요 없으면 벽 숨기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고, 이 방법을 바꿔가지고서도 지금 가공되는 게 보이지는 않던데, 일단 한번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빨리. 10으로 해서, 역시 가공은 잘 되진 않네요. 이게. 일체부터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하게 동작하는 거는 뭐냐면, 이 포스트는 지오사, 지오를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지오사, 지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포스트를 수정해가지고 지오사, 지오가 되도록 해서 만드시면 된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30분 정도 시간 드려볼 테니까 3축 기본 환학 밀리미터. 자, 3축 기본 환학 밀리미터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는 지오사, 지오가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뭔가 소개해주거나 보여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10년 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즘 걸 쓰면 훨씬 좀 깔끔하고 예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